네. 시작해보죠.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나? 직선과 평면. 직선과 직선까지 했나 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면은 점선면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용어의 정의보다는 어떻게 점을 찾고 어떻게 선을 찾고 그러니까 직선을 찾고 어떻게 면을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했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특이했던 게 꼬인 위치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직선을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교점을 만들고 평면을 만들고 삼각형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때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만나던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만나게 했던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각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4개가 있죠. 그런데 같은 거를 제외하면은 2개가 남는데 2개 중에 작거나 같은 것을 선택한다 라고 했었고요.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얘가 몇 도인지 알긴 힘드니까 일반적으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요. 네, 일반적으로 얘가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타는 0도에서 90도 사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 정도 되겠죠.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는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면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야.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각도를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인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직선을 하나 잡은 다음에 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 말고 다른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교점 하나, 내가 선택했던 점 하나, 수선의 발 점 하나 생기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얘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됩니다. 이 점을 꼭 선택할 필요는 없죠. 이 점을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수선의 발 내립니다. 그럼 뭐처럼 보여요? 얘가 세타일 텐데 닮은 삼각형이 막 보이죠. 삼각형의 크기 같은 건 달라지겠지만 이 비율인 코사인 세타의 값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점을 만드는 것 하나랑 어떠한 적당한 점을 하나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선의 발 내리면 점 하나가 생기겠죠. 이 직선에서 점 하나를 선택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선택했다고 하죠. 그러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쟤를 사용을 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잘 찾으면 된다 라는 소리고요.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에는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케이스가 생길 거예요. 세타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세타를 포함한 도형을 찾는데 매우 특수한 것들 있죠. 직각이니 이등변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쉽게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도 저도 아닌 이런 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이도 저도 하니까 일반적인 삼각형이죠. 이럴 때는 코사인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되죠. 네. 그래서 매우 특수한 형태의 삼각형이 나오면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하면 되고 정 안 되면
일반적인 방법을 생각하면은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려면 세 개의 변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세 개의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적당한 삼각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세타가 포함된 적당한 삼각형을 찾는데 뭐 직각삼각형이면 좋고 이등변 같은 것도 좋고 정 안 되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세타 값을 구한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다 됐어요. 네. 방법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넘어가죠. 그 직선과 평면의 밀수관계인데 교과서에 보시면 또 나와 있죠. 1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가 있대요. 네, 그냥 세 가지가 있다를 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세 가지밖에 없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얘가 포함된다죠. 두 번째 경우가 뭐가 나와 있니? 만난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나? 안 만난다. 평행하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가. 예를 들어서 얘를 평면이라고 하면 얘를 직선이라고 하면 첫 번째 거는 이런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평면 위에 직선이 있는 거죠. 얘도 그렇고요. 네, 이거 하나를 이해했으면 얘를 막 돌려도 다 똑같죠. 네, 포함된다. 네. 그래서 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교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점이 무수히 많죠. 평면하고 직선의 교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바꾸면은 얘는 직선과 평면의 교점이 2개 이상이다라고 해도 되고 무수히 많다라고 해도 돼요. 다른 것들은 교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교점이 1개 있고 얘는 교점이 없어요. 마지막 거 보면은 평행하다라는 건데 얘를 평면으로 보고 얘를 직선으로 보면 이게 평행한 거죠. 저 첫 번째 케이스처럼 포함되지도 않고 두 번째 케이스처럼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죠?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이 교과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막 이렇게 돌려봐도 위치관계가 똑같겠죠. 이거 해봐야 됩니다. 이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마지막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보면은 뭐 이런 거죠. 평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한 점에 만나는 거를 좀 많이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위치 관계이기 때문이죠. 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각도를 체크하기가 좀 그렇죠.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뭐 0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는 좀 이상한 각도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각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 보시죠. 뭐 교과서에서는 뭐 110페이지인데 네, 걔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각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죠. 각도. 아까 이거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그게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거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렵나? 자. 우선 각을 찾아볼게요. 직선이 있죠.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요. 그러니까
이 교점이 아닌 점을 아무거나 하나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에서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 점에서 이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보죠. 이렇게. 얘가 수선의 발이면 이렇게 표시해요. 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는 소리예요? 90도라는 소리죠. 얘는 직각표시입니다.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90도를 이룰 때는 이렇게 표시해요. 그런데 이 점에서 수의 발 내리면 점이 나오죠? 이 두 개의 점을 이으면 뭐가 돼요? 직선이 되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일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얘랑 다르죠? 얘는 뭔가 닫혀져 있는 정사각형 형태로 표시한다고 치면은 얘는 이쪽이 열려져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다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면 평면하고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평면 바깥에 점이 하나 있죠. 이 직선을 제외하고 봅시다. 평면 바깥에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평면으로 수의 발 내려요. 점이 생기죠. 두 개의 점을 이어서 직선을 하나 만듭니다. 하나만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평면하고 직선이 수직이 돼요. 그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기역자 형태의 표시와 이 네모 형태의 표시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다루었었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룰 거예요. 네. 아시겠죠? 아무튼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할 텐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점 하나 잡아서 수의 발 내렸으니까 이제 뭐가 보이죠? 첫 번째 있었던 교점 하나. 내가 랜덤하게 잡은 직선 위의 점 하나, 수의 발 내려서 만든 점 하나. 그럼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보이죠? 나중에 증명을 할 건데 이 삼각형이 항상 직각이 됩니다. 자, 구분해야 됩니다. 이 직각하고 이 직각을 구분해야 돼요. 오른쪽 직각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왼쪽 직각은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점색을 찾았으니까 얘를 세타라고 하자는 거죠. 네, 이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의 정의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나온다? 직각 삼각형이 나오니까 뭐 삼각 B를 쓰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던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똑같이. 굳이 이 점을 선택할 필요는 없죠. 이 점을 선택해서 이 평면 알파의 수의 발 내려도 돼요. 그럼 여기 또 점이 하나 생기겠죠. 이 평면 알파를 확장시켰을 때 점이 하나 생길 거고 이 점, 이 점, 이 점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타,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에 대해서 큰 삼각형에 대해서 닮음이기 때문에 세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은 항상 똑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가 또 우리의 중심 과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선택해도 됩니다. 여기에 선택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도 돼요. 그건 편한 걸로 선택을 한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도 세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거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거죠.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에 교점이 하나 있다는 소리죠. 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소리인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서 특별히 각도가 90도가 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과서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0페이지 위에 보면은 기호 같은 거 나오죠. 교과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기호가 나오고 이런 기호가 나옵니다. 얘는 수직이다라는 소리죠. 여기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으면 네모랑 세모가 수직이다, 각도가 90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모 짝대기 두 개 세모가 있으면 얘랑 얘랑 평행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기호예요.
얘는 90도다라는 소리고요. 얘는 각도가 0도이다라는 소리죠. 기호는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는 건데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할게요. 증명은 나중에 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위에 한번 개념을 읽어볼게요. 공간에서 직선 L과 평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 그러니까 모든 직선을 체크하고요. 수직일 때 직선 L은 평면 알파 수직이라고 하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얘가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가 뭐냐? 평면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얘가 직각이다. 언제 직각이냐? 이 직선이 하나 고정되어 있을 때 이 평면 위에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죠. 여러분 이 평면 위에 무수히 많은 직선 있잖아. 무수히 많은 직선 있잖아.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겠죠. 이 빨간색 직선 모든 애들하고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녹색 직선이 항상 수직이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교점을 지나니까 어디가 수직이면 돼요? 얘가 수직이면 되죠. 얘랑 수직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두 개는 지금 꼬인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을 평이동합니다. 여기까지 평이동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 높이에 해당하는 직선을 이렇게 평이동해도 돼요. 아무튼 얘를 평이동했을 때 이 교점을 만나면 평이동하면은 또 이렇게 직각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평면 위에 매우 많은 직선들이 있는데 싹 다 이 교점으로 가지고 왔을 때 높이에 해당하는 직선과 모두 다 수직이 돼야 된다. 이게 직선과 평면의 수직의 정의입니다. 정의를 봤더니 어때? 난감한 점이 뭐예요? 평면 알파 위에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는데 다 수직인 걸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건 알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배웁니다. 정리. 그 정리라고 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유적으로 블라블라고 해서 증명을 해서 수학적 참인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를 많이 활용할 겁니다. 저 정리의 내용이 여러분들 예제 1번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더 할 거예요. 네, 얘가 그 아래 예제 문제랑 비슷한 건데 결론은 얘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교과서엔 얘가 나와 있고 얘가 나와 있는데 하나를 더 써줄 거예요. 얘를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1번 보죠. 증명을 할 건데 나중에 할 거고 내용만 봅시다.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 MN과 MN의 교점 O를 지나고 교점을 체크해야 돼요. 교점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MN과 각각 수직이면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다 라는 소리예요.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말 뜻이 뭐죠? 결론이 뭐예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걔를 보이기 위해서 보여야 될 게 뭐예요? 여기에서는 두 개의 직선만 수직임을 보이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정의에서는 어땠어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의 정의에서는 이 고정된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때 평면 위에 무수히 많은 직선들하고 싹 다 직각이 됐어야 됐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어떻게 체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되게 큰 힘듦이 있죠. 근데 이 예제 1번이 하는 말은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만 수직임을 체크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그 교점을 지난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예제 1번이 훌륭한 내용인 건 알겠니 얘들아? 모든 직선에 대해서 수직임을 체크해야 됐었는데 얘를 되게 쉽게 해주는 거죠.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준다는 소리죠. 교점을 체크하라고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을 때 직선은 교점이 있거나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에 있죠. 그 중에서 직선이 평면을 만드는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죠. 교점이 있거나 평행하거나. 그 중에 뭐만 된다는 소리냐? 교점이 있는 경우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 내용을 한번 써드릴게요.
네, 얘는 여기 써놓으세요. 얘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그 고정된 직선이 하나 있어요. 고정된 직선이 하나 있는데 얘랑 수직인 직선이 두 개 있어요. m이 하나가 있고 n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정된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이 되는 직선이 두 개 있어요. mn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이 m 직선, n 직선이 만나서 평면을 만들어야 돼요. 만나서. 평행해서 평면을 만들면 안 됩니다. 만나서 교점이 생겨서 평면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걔를 알파라고 하죠. 그러면 무엇이 성립하느냐? 저희 기준으로 잡았던 직선하고 직선 MN이 만나서 만나는 평면이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제 1번의 내용을 좀 더 일반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평면을 결정하자 뭐 이런 걸 처음에 잘 했었던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직선하고 평면하고 수직이니까 이 평면 위에 있는 아무 직선이나 하나 가지고 와서 m이어도 되고 n이어도 되고 다른 거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L하고 알파 위에 임의 직선하고 수직인 거죠. 구조가 이해가 되니? 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니까 평면 위에 임의의 직선과 기준이 된 직선이 항상 수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을 어떻게? 반복해서 사용할 거예요. 이게 2번 정도 반복되면 꽤 어려운 문제고요. 3개 정도 반복된 문제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얘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반에서 이거 증명을 해봤는데 뭐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합동 개념을 가지고 증명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랑 이 증명 내용을 활용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활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만나야 돼요. 평행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만나서 평면을 만들어야 돼요. 증명을 해볼까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증명해 볼게요. 정리입니다. 예제 1번이죠. 평면을 좀 잘 그려야 돼서 그 직선이 하나가 있고 평면이 하나 있습니다. 교점이 지금 5점이라고 하죠. 직선과 평면이 5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생각하죠. 문제의 조건이 있는데 평면 알파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 MN이 있대요. 근데 교점 5를 지난다. M이라고 하고 L이라고 하죠. 그런데 직선 LM 수직이고 직선 LN 수직이래요. 수직이니까 수직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증명을 할게요. 이 O를 지나는 아무 직선 MN이 아닌 MN이어도 상관없는데 랜덤하게 하나의 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뭐라고 하냐? 그냥 직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랜덤하게 직선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직선 L과 랜덤하게 생각한 이 직선이 수직이 되면 저 직선과 이 평면이 수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렇게 직선 하나 잡은 거예요. 여기에 삼각형이 생기도록 평면 알파 위에 적당한 직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이렇게 그어보죠.
평면이 좀 더 확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여기에 교점이 하나 생기죠. 여기에 교점 하나, 여기에 교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ABC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이 5였는데 P점을 정확히 5점에 대칭시켜서 아래쪽에 점을 하나 또 찾아요. 얘를 P'이라고 하죠.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랜덤, 임의. 얘는 아무렇게나 하나 잡은 직선이에요. 평면 알파 위에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합동 개념을 좀 쓸 겁니다. 합동. 네. P랑 A랑 P'이 점 3개가 보이죠. 이 3개의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건데요. 저 P, A, P'만 떼어서 그려보죠.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P'을 O에 대해서 P를 대칭시켜서 만든 점이니까 이 두 개의 선분의 길이가 똑같죠. 얘 맞죠? 그리고 얘랑 있습니다. A랑 O랑 이어요. 얘는 제 공통 길이가 되고요. 위 삼각형, 아래 삼각형이 공유하는 길이가 되죠. 똑같은 길이가 되고 마지막으로 5점에 대해서 P랑 P'이 대칭이 되게 잡았으니까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가악의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위의 삼각형, 아래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직각 삼각형은 합동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 그림상 이상해 보이지만 이 길이랑 똑같아요. 얘는 되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P, B, P'도 보이죠? 그럼 걔를 옆에다 그려보자고. 왜 계속 이러한 과정을 하냐면 3차원 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원 도형을 여러 개 찾아내는 거예요. 3차원 도형을 바로 보면 어렵잖아. 그래서 P, P'B라고 하죠. 그럼 왼쪽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오른쪽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PB랑 P'B의 길이가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되나? 자, 그 다음에 삼각형 두 개를 봅시다. PAB, P'AB. PAB는 이 평면 위쪽이라고 할까요? 그쪽에 있는 삼각형이죠. P'AB는 평면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인데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또 어떻게 했어요? 합동이죠. 왜냐하면 변의 길이가 같고 AB가 공통 길이로 거리가 똑같습니다. 얘는 SSS 합통으로 삼각형이 똑같아요. 합동입니다. 합동이면은 각도가 똑같겠죠. 그래서 PAB랑 P'AB 각도가 똑같아요.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각도가 똑같아요. 합동이니까 똑같죠. 네, 다 온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PAC C죠. 그리고 P'AC를 볼 거예요. C라고 하는 건 O를 지나는 아무 직선 중에 하나예요. 평면 알파에 있는 임의의 직선 중에 하나입니다. PAC랑 P'AC를 볼 거예요. PAC랑 P'AC.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합동이겠죠. 왜요? PAC는 위쪽에 있는 삼각형 중에서 이만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죠. P'AC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중에서 이렇게 이어서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삼각형. 동그라미 길이가 똑같고 각도가 똑같고 AC 길이가 공통으로 똑같죠. 마찬가지로 SSA에 따라서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니까 PC, P'C 길이가 똑같죠? 네.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P'C 삼각형을 볼 거예요. P'C. 보겠습니다. 지금 5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어보죠. 우리가 지금 보인 게 이 길이랑 별표 길이랑 이 별표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별표 길이가 같고요. 애초에 이 길이가 똑같게 P' 점을 세팅을 했었죠. 그럼 됐네.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자, 별표 길이가 똑같으니까 주어진 삼각형은 이등변이고요. 5점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이 P와 P'의 중심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에 잡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에서 이 중심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수뇌발 내리면, 수뇌발이 되는데 결국 얘가 직각이 되는 거죠. 얘도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보이고 싶은 결론이 얘예요. OC를 연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평면 알파 위에서 임의로 잡은 직선이죠. P' 뭐예요? 얘는 처음에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했던 직선 L입니다.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거는 직선 L과 평면 알파 위에 임의의 직선이 수직이다. 임의니까 항상 수직이다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수직이 항상 되네. 이렇게 증명은 끝납니다. 자, 합동 EI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증명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3차원 도형을 한 번에 보기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하나 보는 겁니다. 점 3개만 찾으면 이 삼각형이 하나 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을 하나 찾는다는 소리예요. 그 평면만 잘 본다. 3차원 그림을 2차원 그림으로 바꾸는 겁니다. 얘를 몇 번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한 5번 정도 한 거죠. 그래서 3차원 문제를 풀 때는 2차원 평면을 매우 많이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면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뭘 배웠던 거죠? 평면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어요. 여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생각했죠? 점 3개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평면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했어요. 증명이 이제 저게 좀 와닿지 않죠? 그 마지막에 써줬던 거를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해볼게요. 자, 직선 L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M이 하나가 있어요. M1이라고 하죠. 그리고 M2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3차원이니까 L, M1이 꼬인 위치에 있을 수가 있고요. L, M2가 꼬인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L하고 M1하고 수직, L하고 M2하고 수직이라고 해보죠. 그 말은 M1이나 L을 적당히 이동시켜서 교점을 찾으면 그때 직각이 나온다는 소리고요. L과 M2를 적당히 이동시켜서 교점을 찾았을 때 걔에 대해서 90도 직각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최초의 위치 관계가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얘를 적당히 평이동시켜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적당히 평이동시켜요. M1을 평이동시켜서 이렇게 교점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 M2도 적당히 평이동시켜요. 교점이 있으니까 이 교점에 갖다 붙이면 되겠죠. M2. 그런데 M1과 M2가 어떻게 된다? 만나야 된다. 자, 만나면 무엇을 할 수 있다? 두 개의 직선이 만나니까 M1, M2를 포함한 평면이 딱 하나가 있죠. 네.
걔를 이렇게 그리자고요. 이렇게. 알파라고 하죠. 문제의 조건은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가 두 개예요. 얘가 직선이고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다라는 소리예요. 잠깐만 좀 더 그려서 이렇게 수직이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M1과 M2가 만나는 평면 알파와 직선 L이 수직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얘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M1과 M2가 만나야 돼요. 평행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평행이동 시켜서 점 하나를 찾은 다음에 이 점이 세 개의 점이 다 통과하도록 만들면 얘랑 똑같은 그림이 되죠. 네. 여기에서는 알파가 처음에 주어져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선 두 개로 걔를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대한 최종적인 내용이에요. 용어를 설명하면 교과서에 뭐 수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10페이지에 그 위에. 그리고 수선의 발이란 게 나와요. 자, 평면이 하나 있고 평면 바깥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평면 바깥의 점에서 평면에 수의 발 내린다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수의 발 내리면 점이 되겠죠. 점 두 개 생기니까 이어서 직선을 만들죠. 그럼 이 직선이 어떻게 된다? 평면과 수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수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양옆이 닫혀진 정사각형 형태로 표현하는 거랑 직선과 평면이 수직일 때 이렇게 약간 뚫린 형태로 직각을 표시하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들아 이게 이해가 되니? 그 공간 도형 단원에서 증명을 하는 게 얘밖에 없을 텐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6번을 풀 수가 있을 거고 문제 7번을 보죠. 문제 7번까지 풀어보죠.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하고 끝냈었던 것 같은데 정사면체를 그려볼게요.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대칭성을 가진 도형입니다. 그 BC의 중점을 잡아보죠. 그럼 보일 게 무엇이냐면 BC 직선하고 AMD 평면하고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을 보일 거예요. 정의로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직선을 고정시켜두고 평면 AMD에 있는 모든 직선을 싹 다 가지고 와서 기준이 된 직선하고 수직을 보여야 되죠. 그러면은 절대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직선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평면을 만드는 두 개의 직선을 찾는 거예요. 이 평면을 만드는 두 개의 직선을 찾는데 직선 두 개를 가지고 이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걸 찾는데 교점이 있어야 됩니다. 걔를 M1, M2라고 하죠. 평면을 만드는 교점을 가지는 두 개의 직선은 매우 많죠. 그 중에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BC, 기준이 되는 직선 L과 각각 수직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각각. 해보죠. AMD를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삼각형. 그리고 우리가 기준이 되는 직선이 BC죠. BC.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을 찾기가 이게 매우 쉬워요. 자, AMD 평면 위에 있는데 이 직선을 생각할 수가 있죠. AM 직선. 얘는 여기가 직각입니다. 직각 맞죠? 기준이 되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닥 쪽 평면을 보면 MD 직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MD 직선을 생각했을 때 얘도 직각이죠. 자, 얘는 왜 직각이냐? 앞에서 보면은 정삼각형이 보이고 수의 발 내린 개념이죠. 그러니까 중점이니까. 그러니까 직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칭성에 따라서
ABC에서 여기가 직각이었으면은 BCD에서도 여기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칭성에 따라서. 그럼 다 찾았죠? 직선 L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이 되는 직선 두 개를 찾았어요. 얘를 M1이라고 하고 얘를 M2라고 하죠. 그런데 M1과 M2가 교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면서 평면 AMD를 만드는 게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너랑 너가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 또는 여기에서 배웠습니다. 자, 뭘 찾으라고요? 기준이 되는 직선에 수직이 되는 두 개의 직선을 찾는데 그 두 개의 직선이 교점을 만들면서 평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거 증명을 했고요. 자, 하나 더.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보였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BC하고 평면의 임의 직선하고 항상 수직이라고 했죠? 평면 알파의 임의의 직선 중에서 AD를 가지고 오죠? AD가 어디에 있어요? 평면 AMD 위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BC하고 AD가 수직이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어봤던 이거죠. BC와 AD가 평행? 이 경우에는 교점이 생긴 처럼 보이는데 실제 각도는 90도가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문제 7번에 2번이죠. 네.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따질 때 각도가 몇 도인지를 체크할 때 평행이동을 사용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를 중간에 끼워 놓고 나서 증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3차원 공간 벡터를 배우면 내적을 사용해서 보일 수가 있는데 걔를 이제 배우지 않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얘를 끼워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정리 내용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교점이 생겨야 됩니다. 교점이 안 생기면 절대 안 돼요. 교점이 안 생기고 직평면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뭐예요? 평행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절대 얘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의 예시를 들고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